앞뒤 똑같이 아파. 아름다운 대한민국 1호 행복해요. 우와! 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지난달 말에 한국대학교협의회에서 2014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실시되는 2013학년도 대입 전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입시, 이번 수험생뿐만 아니라 내년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 예비 수험생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내년 입시 전초전으로 좀 받아들여지게 됐는데요.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미리미리 함께 하시면서 대입 전형의 틀을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비 수험생들도 저희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자, 오늘은 대입 합격 미래를 잡아라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진학 상담을 펼쳐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청원여고 선생님이자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박문수 선생님, 그리고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귀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텔레비전,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대입 진학에 대한 고민 조금은 덜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예비 고3 문과 남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요. 진학과 관련해서 요즘에 덩달아 많이 좀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저희 아이가 수시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수시 전형 중에서 이제 일반 전형의 논술 전형은 생각을 하고 지금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외에 입학 사정관제가 굉장히 다양한 전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전형 중에서 저희 아이가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예,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예, 상담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 그리고 또 비교과 활동을 좀 꼼꼼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 기준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에서 1등급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6월 달에 봤던 이제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나 수학, 영어 모두 다 1등급, 이제 한국사에서 2등급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살펴봅니다. 네, 교내 활동 먼저 보겠습니다. 1학년 2학기 학급회장했고 개발 활동으로 방크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부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인문 아카데미 34시간 이수한 것도 있고요. 여러 어떤 다양한 책을 독서했다라는 것도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상 내역으로는 뭐 영어 논술대회 국내부에서 동상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성적 우등상이라든지 학력 경시대 뭐 20개 부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교회 활동 보겠습니다. 뭐 서울 국제 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 참가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청소년 클린 봉사당에서 봉사활동도 참여했고, 봉사활동은 한 40시간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망하는 전형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인문학부를 지망했습니다. 네. 2학년 학생 내신과 모의고사를 보니까 상당히 좀 못하는 네. 학생이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논술이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우리 학생에 대한 성적과 비교과에 대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내신 성적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2학년 1학기까지 전체적인 평균 등급이 1.52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을 빼고 국영사는 1.38 정도 나오는데, 뭐 여기서 이제 짚어드리면 전교과 1.7등급 내에서 수학 교과만 조금 부진하고 나머지 곧 좋거든요. 다음 학기 2학년 2학기 이제 중간고사 들어갈 텐데 3학년 1학기까지 수시에서 내신 자료가 활용되기 때문에 수학 교과 조금 더 향상시키면서 전반적인 교과 향상을 하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보완할 점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내신 그 수학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입학사정관 전형을 어머니께서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대학에 어떤 입학사정관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님. 네네. 네. 자녀분이 지금 인문학부 교수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문학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과가 있거든요. 네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학과를 생각하는지 그 목표는 정하셨나요? 네네. 그 아이가 그 동양사나 서양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동양사인지 서양사인지는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네. 예, 역사 쪽에 관련된 과를 지망하고 싶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됐네요. 그럼 상학과를 뭐 이렇게 네네.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어떤 비교과 활동에서 리더십 활동도 하고 표창도 받고 동아리 활동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 관련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전공하고 싶은 학과에 대한 구체적인 전공 적합도 활동은 많지 않다. 이런 거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짧은 생각 말씀드리면,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즘 학생들이 많이 하는 비교과 가운데 이제 한국사라는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한국사 인증을 뭐 2학년 때 아마 준비하실 거라고 보는데, 네. 보통 요즘 친구들이 뭐 2급 아니에요. 전부 1급 따고 뭐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구체성으로, 그래서 오늘 좀 잡아 드릴 텐데, 생각하시는 대학들의,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입시 올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생각하는 대학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학사정관의 서류가 있어요. 네.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좀 구체화하는 것들을 좀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그리고 인문학부, 아무래도 지금 사학과 쪽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수시 전형에 대해서는 좀 뭐 커다란 골격은 좀 못 세우신 것 같아요. 어떤 네. 식으로 좀 대입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뭐 수시에서 합격을 편하게 하고 뭐 2014학번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수시에서 된다는 보장은 없고 네. 특히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 할지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네. 그런 전형에 이제 해당되는 목표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생각하실 게 수능 준비를 하는 어떤 정시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수능 준비 안 하고 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빨리 끝내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만 6개를 다 쓰지 않으실 거예요. 내년에도 수시 6회 제한인데, 그러면 아마 논술 전형까지도 고려하게 되실 거고, 그러면 뭐 우선 선발이라든지 일반 선발에서 최저학력 기준 요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시 수능 준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이제 생각하시는 연세대나 고려대에서는 대부분 학생부가 절대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살폈던 1.52 등급의 학생부 가지고는 뭐 연세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나 또는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인문계 2명, 자연계 2명 추천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역시 모집 단위가 큰 논술 전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논술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대 논술도 좀 어렵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지금부터 차분히 점진적인 논술 준비를 해나가는 게 두 번째 전략이 될 것 네. 같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을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학생부 전형은 모의고사하고 연관성을 놓고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가 3학년 때까지 가고 졸업생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내년도 6월, 내년도 9월 모의수능을 딱 봤는데 점수가 좋아요. 네. 그러면 그 점수, 그 정시 기준을 딱 잡고
그 이상의 대학을 원서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 학생부 전형도 아마 모의고사 이하의 대학은 생각하지 않으실 거다. 그러나 내신 관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완점에서 수리 영역 수학에 대한 내신을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제 우선순위는 비교과죠. 아까 말씀하셨던 사학과를 가기 위한 비교과 항목들을 어머니께서 조금 리스트업을 하셔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형, 목표를 정하게 되니까, 전형별 우선순위를 이제 요약해 드리면 수능 대비 교과 성적 관리, 그 다음에 논술 대비, 그 다음에 비교과 관리,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먼저 하셔야 될 건 수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학생들을 상담을 하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상담을 하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수능 대비 철저히 하시고, 또 교과 성적 관리, 특히나 수학 성적 좀 신경을 쓰셔야겠고, 논술 준비, 마지막으로 비교과 관리를 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우선순위 전략에 맞게 네. 추천 대학도 좀 함께 소개를 해주시죠. 예,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대학들의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 논술 전형부터 좀 볼게요. 어머니 이거 알고 계시는 정보지만 또 중요한 거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세대부터 보면요. 역시 일반 전형에서 논술을 실시하는데 우선과 일반 선발 두 개로 나눠지죠. 그리고 최장력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때 영어로는 국어, 수학, 영어가 될 텐데 뭐 국어 B, 수학 A, 영어 B가 될 겁니다. 네네. 모두 1등급 받으면 학생부가 적게 반영되고 우선 선발됩니다. 이게 뭐 학생부가 적게 반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조건에 만족해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 못 들어가면 세경영 2등급 만족시켰을 때 일반 선발에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일반 전형도 역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나눠지는데 여긴 좀 다르죠.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연대랑 다른 건 소위 말하는 메이저 학과, 그러니까 경영학과나 정경, 자유전공, 우리랑 관심 아니에요. 네네. 우리는 이제 인문학부 쪽이니까. 예. 좋은 학부들은 이제 언수에 모두 1등급이고 나머지는 언수 또는 수 외에서 1등급을 해야 된다. 일반 선발에서는 2개 영역 2등급. 그러니까 연세대보다는 좀 등급의 참 차이가 있죠. 자, 그다음에 서강대 그 일반 전형까지 좀 보여드리면 서강대 우선 선발하고 있고 역시 인문사회 계열 여기서는 언수의 100분위가 여기는 100분입니다. 네. 288. 세 개를 합쳐서 288. 이걸 잘 못 이해하시는 어머니도 계시거든요. 100분위 합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경제 이렇게 좀 좋은 과는 100분위 합이 292. 일반 선발로 내려가게 되면 학생부 50에 논술 50인데 여기서는 세개 영역 2등급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서강대는 다른 조건을 걸어놨죠. 언수에 모두 4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균관대 일반 학생 전형인데요.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폈던 대학 중에 연세대만 수능 전이고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전부 수능 이후입니다. 여기도 우선 선발하는데 올해부터 조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언수의 합이 4등급이거나 아니면 학과에 따라서 수학하고 영어의 100분위 합이 196, 197 학과별로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가 좀 수학 영어 잘하는 애들을 우선순위 두고 있다. 예.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학습의 우선순위 좀 그렇게 달라지겠죠. 일반 선발 내려가면 언수의 합 6등급 요구하고요.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이렇게 있는데 그쪽 학과들은 4등급 요구한다라는 게 보여주고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전형을 바로 이어서 좀 화면을 통해서 네네. 보여드리면 서류 전형이 어머니가 입학사정관 전형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대학이 글쎄 지금 질문하지 않으셨던 대학입니다. 서강대학교인데 네. 왜냐하면 연세대나 고려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생활 우수자, 학교장 추천, 내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아직은 좀 모자라기 때문에 네. 지금 추천드릴 수가 없고요. 예. 그러면 이제 서강대학교 그 일반 전형 가운데 특별 전형 가운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학생부 75에 서류 25, 그 다음에 2단계 내려가면 면접 20% 반영되는데 최장력 기준이 있죠. 세경영 2등급, 그리고 언수의 세경영 모두 4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서류 전형이 또 있어요. 다음 화면에 보이는데 이건 이제 원서를 9월 달에 써 두셨다가 수능이 끝난 다음에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 보기 전에 9월 달에는 불안하니까 이제 엄마들이 많이 쓰셔요. 네. 근데 서류를 수능 이후에 넣으니까 내가 수능을 잘 봤다, 가채점을 해봤다, 서강대 이상은 갈 것 같다. 이상이 뭐 어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안 넣어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되는 건데, 자, 이 전형이 역시 최장력 기준이 있습니다. 인문사회 언수의 100분위 합이 288이고 경영경제는 우리랑 상관없지만 참고로 192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추천 전형은 성균관대학교 성균 인재 전형입니다. 이제 이게 작년까지는 뭐 학생부 우수자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자기 추천 전형 세 가지 형태로 뽑다 올해 다 합쳐버렸거든요. 올해 이제 애들이 많이 썼는데
요게 그 선발하는 방법이 계열 선발이 있고 학과 선발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계열 단위로 모집할 때 우선 선발을 하게 되면 50%를 먼저 뽑는데 이때는 뭐 최장력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과학 계열 이쪽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고 성균관대는 대표적으로 그 학부 단위로 선발하는 대학이거든요. 네네. 수시 때 여기 이제 최장력 기준이 없는데 뭐 일반 선발로 내려가게 되면 학생부에 서류를 집어넣는데 우리 학생이 내신이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최장력 기준이 있다. 어떻게? 세계 등급합이 6등급 이내에 들어가야지 되고요. 그리고 모집 단위는 인문과학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학과로 모집한다라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사학과 관련된 게 없어요. 교육학이나 한문교육이나 뭐 아니면 유학동행 사회복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어머니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쪽 학과 단위에서는 최장력 기준이 없다라는 메리트는 있지만 예. 우리 아이랑 맞는 전형이 없기 때문에 학과가 없기 때문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상담 내용이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어떠세요? 네네, 도움 네.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차곡차곡 좀 우선순위 전략을 통해서 좀 잘 준비하시면 좋은 네.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학생입니다.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 상당히 성적,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상당히 좋은 학생이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전략은 정시를 끝까지 끌고 가시되 수시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학생부에 대한 성적, 수학 성적이 조금 아직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수학에 대한 교과 성적 향상에 좀 힘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 활동도 조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으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일반 전형을 추천하고요.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으로는 서강대학교 학교생활부사 전형과 일반 서류 전형 그리고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대표 전형이죠. 성균인재 전형을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역시 사전 접수를 받은 두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국어교사가 꿈인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요즘에 수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고3 언니들 보면서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꼭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할까요? 제가 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네. 제 성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아, 한국교원대. 딱 이렇게 학교 이름을 정한 것 같은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박문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입문과정의 여학생입니다. 우선 내신 성적을 보면요. 2학년 1학기 성적인데요. 매우 우수합니다. 전 과목이 1등급이고요. 6월 모의고사 학력평가 성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국어 B형이 3등급, 수학 A형이 4등급, 그리고 영어는 A형을 받네요. 등급이 3등급이고요. 사회탐구 과목은 2등급과 4등급을 맞았습니다. 자, 비교 활동입니다. 네, 우선 개발활동을 1학년 때 독서부를 했고요. 2학년 때는 문예창작반, 그리고 토론 동아리 회장을 했습니다. 수상 내역을 보면요. 지금 교내에서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최우수상, 그다음에 토론대회, 그리고 논술능력평가대회 이렇게 글쓰기 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자기주작습상 최우수상을 받은 경험이 있고요. 표창장을 2번 받았고 한 14개 부문에 수상을 했네요. 교회활동으로는 양주지역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양주시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요. 봉사활동 시간은 1년 합쳐서 130시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지망 전형은요. 1지망으로는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청남인재 특별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동국대 국어교육과를 두 액티브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3지망으로는 상명대 국어교육과를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편차가 상당히 큰 학생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좀 수시 전략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얼핏 네.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에 대한 전략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은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네네. 지금 1학년 때 성적은 1.16이었고요. 2학년 때는 모두 1등급이어서 지금 전학년 평균 성적은 1.11등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 지금 3학년까지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면 좋겠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2학기 남았습니다. 2학년 2학기
1학기하고 3학년 1학기 남은데 이 두 학기만 잘 보낸다면 사실 내신에서 더 이상 흠 잡을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학력평가 성적입니다. 지금 현재 학력평가 성적으로는 사실 등급상으로도 거의 3등급이고요. 그리고 100분 이상으로도 보면 언수의 탐을 해도 324 정도고요. 그다음에 잘하는 언어의 탐만 하면 249까지 가는데 이 정도 성적으로는 사실 국어교육과를 얘기를 드린다면 뭐 대구대, 조선대, 원광대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적입니다. 정시 기준으로요. 네네. 네. 수시와 정시의 격차가 그러네요. 많이 네. 큰 편인데요. 그래서 수능을 좀 많이 좀 보강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교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비교과는 우선 국어교사는 뚜렷한 목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성적권에 맞게 모든 활동을 잘 참여했고 거기다 결과도 참 좋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완할 점은 당연히 우선 1순위는 뭐 아무리 네네. 봐도 수능이죠. 네. 수능에서는 무조건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수능 보완 쪽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비교과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비교과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꿨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성적도 우수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으로 보지 말고요. 네. 본인의 능력을 좀 검증하고 발현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생각해서 비교과를 한다라면 네. 나중에 3학년 때 자소서나 이런 서류를 준비할 때도 훨씬 더 품위가 좀 편할 거고요. 네. 면접 가서도 훨씬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길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비교과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일찍 이렇게 네. TBS 상담받고 대학 가자를 잘 예. 신청했다는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 일단 예. 우리 학생과 같은 이 성적 분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학생이 뭐 전략은 뭐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우선 이것 때문에 네. 이제 학생한테 두 가지만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의고사 성적 학력평가를 보고 나면 뭐 많이 속상하죠. 그런데 분석을 좀 하나요? 아니요. 분석을 안 해요. 아유 속상하다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렇구나. 그러면 평소에 공부량은 참 많은 편이죠? 학교 시험 볼 때는 많이 하는데 네. 모의고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네. 네. 그러니까 모의 수능은 그야말로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진도도 맞습니다. 많고, 예.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면요. 혹시 학력평가를 보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가면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풀이가 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해설을 보고 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요. 틀린 그렇죠. 거는 전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수능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떤 전략을 네, 좀 네. 가져가야 되나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성적 나쁜 거 우선 속상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모의고사는 100번을 보든 1000번을 보든 모의고사입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내가 왜 이런 성적을 받게 되는지 꼼꼼하게 좀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은 건 맞은 것대로, 틀린 건 틀린 것대로, 왜 틀렸는지 알고서 틀린 건지 모르고 틀린 건지 어느 네. 단원에 어떤 유형의 문제였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뭐 시간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해를 못해서인지 아니면 계산 실수인지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요. 내가 차곡차곡 가까이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능도 마찬가지고 전공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길게 좀 보셔야 돼요. 단기적인 공부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부고요. 그다음에 포괄적인 공부보다는 심화적인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단순히 암기해서 성적을 올린다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용 능력을 좀 펼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공부를 할 때 확실히 이해한 네. 것을 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한테 뭐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다른 비법 노트를 만들어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 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본인의 걸로 소화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문제가 응용이 되든 아니면 여러 개가 섞이더라도 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 수능을 그렇게 좀 올렸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좀 목표를 조금 달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금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네. 1.11이라는 등급이 사실은 상당히 아까워요. 근데 그렇죠. 학생부 중심 전형을 가긴 그렇고요.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의 모습과 학생부 백인 대학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준비를 할 때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단기적인 목표는 좀 2개의 등급을 좀 맞춘 연습을 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하. 예, 길게 본다라면 만점을 목표로 해야겠지만 네. 지금 현재는 좀 2개의 등을 맞추는데요. 단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선배들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학생 환경에서 본다면 지금 선배가 없는 상태인데요. 네. 예, 신설학교라.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보고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을 본다면 이 학생들 지금 2등급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되면 A형, B형을 나누게 되는데요. 수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리 가형이 나형에 비해서 조금 점수 받기가 등급 받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상위권 애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또 응시하는 인원 자체가 적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에 언어나 외국어도 A형, B형으로 국어가 영어로 시험을 보게 된다면
비용은 어떨까요? 인원이 좀 많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요. 상위권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등급받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대학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등급보다는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재 그건 모르는 상태니까요. 학생 입장에서는 등급 맞추는 건 단계적인 목표고 가급적 높은 백분위 쪽으로 유지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외국은 무조건 B형이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A형을 받는데 3등급이지만 네. 이 A형을 봤을 때 등급이 올라간다면 충분히 B형, 15단위 정도의 과환형 범위가 되는 B형 쪽에 분명히 네. 응시를 해야지만 나중에 상위권 대학을 가는데 자격 기준이 됩니다. 네. A형으로 만점을 받더라도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상위권 대학에 최저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자격 기준 잘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모의 수능 보고 나서는 그냥 속상해하지만 말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이 한국교원대 그리고 동국대, 상명대입니다. 앞으로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이 대학들 희망하는 대학을요. 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천을 좀 해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원대학교입니다. 청남 인재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이 8명이에요. 1단계에서는 학생 배분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학생부에 면접 고를 20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근데 최저 학력기준이 1순위에는 2개 2등급이 있고요. 그래서 2순위에는 4개 평균 3등급인데 가급적이면 1순위를 맞춰서 선발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대학은 동국대학인데요. 동국대 듀액티브 말 그대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8명인데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서류 30%로 여전히 학생부의 비중이 크죠. 5배수로 뽑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그리고 면접으로 뽑고 있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명대학교입니다. 학생 무수자 전형으로 9명의 학생을 뽑는데요. 학생부 교과 100입니다. 학생부만 있다면 반드시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게 다반사인데요. 언어와 외국어 한 개에 3등급을 하는 것이 최저 학력 기준에 걸려 있습니다. 네. 내신 1.1이라 이렇게 학교를 보면서 상당히 우리 학생이 좀 꿈이 소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모의고사 때문에 상당히 좀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떤 전형을 좀 대비해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네. 1년하고 한 60일 정도 그렇죠. 남아 있는데요. 네. 제가 화면을 보면서 대학들 좀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 지역균형을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라면 사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서류와 면접을 가지고 종합평가라는 서울대 지역균형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4개 영역 중 2개 영역 2등급을 원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추천 대학은요. 한양대학교 학업우수자 전형입니다. 1단계는 학생부 교과 배우를 일정 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사전과 종합평가 70, 그다음 면접 30,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4개 영역 중 2개 영역 2등급인데요. 제가 갑자기 서울대에서 한양대로 내려갔던 이유는요. 서울대의 모습은 100% 이제 서류 전형입니다. 네.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가 1단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세대나 고려대에 있는 1단계 성적과 1단계 전형 방식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양대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대학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중앙대학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통합 전형에 보면 학생부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전형 요새 우선 선발에 학생부 교과백이 있는데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이 없어요. 그럼 이 학생은 만약에 수능을 맞추지 못한다면 여기는 이 대학을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그렇죠. 전략이 네, 될 걸로 네. 보이고 있고요. 네. 수능 우수나 수능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영역 10%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다릅니다. 수능 우수는 공공인재나 글로벌 금융 같은 경우는 원세 모두 1등급이고요. 인문이나 의학과 학부는 3개월 등급하고 5를 원하고 있고요. 수능 일반 같은 경우에는 전형 요소는 사실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습니다. 아까 보면 의학과 학부가 3개 영역 등급 합의 6으로 아까 했던 합의 5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셈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대학만 더 추천을 좀 해드리면요. 서울시립대학교 US 학교생활 우수자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1단계 학생부 100으로 네. 5배수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도 2개 영역 2등급이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 60에 서류 40을 뽑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단기적인 목표로 삼았던 게 2개 2등급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서울대도 아하. 2개 2등급이고요. 네. 서울시립대도 2개 2등급입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인 충족을 한다면 충분히 이 학교들 중에 골라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차근차근 모의 수능을 통해서 한번 우리 수능을 완전 정복해 봅시다. 네. 네, 자신 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 또 상담해 주신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 안 될 때마다 한 번씩 꼭꼭 살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아주 모범적인 학교 생활 그리고 내신 성적이 아주 돋보이는 학생이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선배가 없다 보니까 이 모의고사 모의 수능에 대한 준비가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좀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 기준, 특히 2개 영역 2등급은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꼭 고려하시고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B형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인데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한양대학교 학업 우수자, 중앙대학교 수시 통합에서 학생부형 전형,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의 UOS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는 대학교의 음악실 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이 여학생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열정, 노력, 가능성으로 이루어낸 합격의 하모니를 들려주기 위해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1학년 이문지입니다. 제 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들이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데요. 고민하시는 후배분들을 위해서 제 숨겨진 합격 비결까지 모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지양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에 들어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는 이문지양. 꿈을 향한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에 입학 사정관 전형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의 꿈은 청소년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가 되기 위해 준비해온 또래 상담 동아리와 많은 봉사활동과 같은 이러한 저의 모습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입학 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은지양에게 합격을 안겨준 상명대학교 SM 창의 인재 전형은 2013학년도부터 전공 영양 우수자 전형으로 변경돼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1단계 서류 100%로 교과 20%, 비교과 80%를 합산해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서류 심사 30%, 면접고사 7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르게 됩니다. SM 창의 인재 전형은 원래부터 전공 영양 우수자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공 영양 우수자 전형은 전공에 관한 열정, 그리고 전공 적합도, 전공에 대한 꾸준한 노력 등을 해온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 은지양은 학교의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자신이 원하는 길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고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화려한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자신이 꿈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활동을 한 활동들로 인해서 자신만의 스펙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신만의 강점이 되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봉사활동,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의복 보내기, 또래 상담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꿈꾸는 상담사의 자질과 소양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은지양은 비교과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자기소개서에 자세하고 진솔하게 기록해 입학 사정관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문지 학생은 학창 시절 동안 청소년 카운슬러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스펙을 쌓은 친구들보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 탄탄한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입학 사정관 전형의 최종 관문 면접. 은지양은 모의 면접을 통해 실전을 대비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복지와 관련된 그런 전공들을 탐색할 기회가 있어서 가족복지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예상 답변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감점이 될 수 있는 잘못된 태도까지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면접을 앞둔 친구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연습했던 것이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의 면접을 연습하는 동안에 제가 긴장감도 풀 수 있었고 또 면접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접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과에 대한 그 전공에 대한 열정과 그 절실함을 빠른 시간 내에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에 하루하루 보람된 대학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은지양.
입학 사정관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데요.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면서 얻게 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VIP가 되어라입니다. VIP의 V는 비전, I는 이미지네이션, P는 패션입니다. 그 뜻대로 자신의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는 상상을 하며 열정을 발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배님들도 자신의 그 확고한 꿈과 열정이 있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화이팅! 상담자의 작은 고민이라도 공감하고 들어줄 수 있는 상담사가 되는 것이 이문지양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은지양의 아름다운 꿈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원하시는 분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고3 수험생이 되는 자녀의 학부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고2도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같이 수험생의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이 가장 진학과 관련해서 궁금하시던가요? 네, 저희 아이에게 적합한 전형과 지원 가능한 대학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저희 아이는 화학을 굉장히 좋아는 하는데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진학 결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2학년 1학기 내신부터 살피겠습니다. 지금 뭐 물리나 지구과학에서 3등급 정도 보여주고요. 내신의 전반적 교과는 4등급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분석해드리면 국어 A를 봤는데 96 1등급이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자연계 학생 치고는. 근데 수학 B는 이제 94 2등급이니까 뭐 1등급에 가깝고요. 영어가 조금 안 좋아요. 3등급 중간에 해당되는 85, 100분이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역시 뭐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화학이나 지구과학은 안정화된 1등급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봅니다. 네, 학생부 비교과 활동에서 교내 활동부터 보겠습니다. 1학년 2학기 학급 부회장이 있고 개발 활동을 화학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비교과 체험학습도 뭐 총 한 114시간 정도. 그 다음에 과학 동아리 발표회 준비도 했었고 화학 올림피아드 2에 참여했다는 거 입상은 없네요. 자, 그리고 교내에서 또 모범 학생상이나 성적 우수상, 그 다음에 AP에서 우리 화학에서도 4점의 득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교회 활동 보겠습니다. 뭐 사이언스 캠프도 참가했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올림피아드 여름 겨울학교 입교 대상자 선발에 참가했다라는 게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 지금 20시간 정도 조금 부족하거든요. 지망학과는 화학과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 앞서 두 학생하고 또 반대로 내신 네.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좀 그러게요. 뛰어난 학생이고요. 네. 또 화학에 대한 어떤 그 관련 전공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학생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말씀해 주셨듯이 네. 내신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네. 비평준화 지역도 아니고 네. 뭐 특목고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자사고도 아닌 일반 고등학교인데 모의고사가 좋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면 내신이 내신이 좀 안 좋은 떨어지는군요. 거죠. 예. 네, 이렇게 이제 분석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과학이 굉장히 좋아요. 네. 예, 안정화돼 있고 수학도 1등급에서 조금 가까운 2등급대 분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아셔야 되는 게 그 자연계 수험생들은 나중에 대학 갈 때 수시로 갈 때도 그렇고 정시로 갈 때도 그렇고 가장 절대적 우선순위는 수학하고 과학입니다. 네네. 대부분 대학이 이제 수학과에 더 많은 반영 비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마지막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정시 모집까지 가서 우선 선발이 아닌 일반 선발에 가서도 학생부 등급간 점수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학년 내신을 보면 국어 교과가 2.7이고 수학이 3.7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나 과학에서 이제 각각 3.6, 2.7 등급, 합산해 보면 3.04 나오거든요. 지금 2학년 1학기까지. 그러니까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관리를 하셔서 2.9라도 좋고 네. 2.8도 좋다. 2점대 안으로. 예. 2등급대 안으로 분명히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이거 지금 혹시 어머니만 방송을 신청하시고 그 학교에 계신 학생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이 부분은 좀 주지를 시켜주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영어 성적을 향상시켜야 되는 게 2학년 때 절대 과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친구는 내신에서 그렇고 모의고사에서 그렇고 자연계획이 그렇게 전략 과목이 안 되는 국어에서 좀 좋은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는 영어에 조금 더 주력해서
뭐 내신도 내신이지만 모의고사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네.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3학년 1학기 내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가능성을 보셔서 2등급대 안으로 좀 안정적으로 진입을 하자라는 말씀 하셨는데 어머니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근데 지금 비교 활동을 보다 보니까 다른 네. 친구들이랑 조금 비교가 되는 게 봉사활동 시간이 좀 현저하게 적거든요. 이런 네. 건 문제가 안 될까요? 뭐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봉사활동은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뭐 입학사정관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 또 그걸 통한 어떤 자기개발 활동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네. 좀 봉사활동이 중요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일반 전형으로 할 때는 봉사활동이 크게 그러나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 봉사활동 30시간을 만점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30시간 정도는 조금 참여해서 해놓는 게 뭐 나중에 손해보는 일을 좀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예. 네, 우리 학생이 일단 화학과나 이제 약학과를 지원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사라든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 같은데 아직 그 전형에 대한 선택을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모의 수능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 학생입니다. 어떤 지원 전략을 좀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대학 갈 때 이제 과는 화학과나 또는 이제 화학공학과 네. 뭐 이런데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데 학생부 중심 전형이나 입학사정관 전형 쓰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은 내신이 절대적으로 좋지 않고, 네. 그다음에 입학사정관 전형은 스토리가 좀 부족한 거죠. 네. 자연계 학생들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캠프 참여했다거나 올림피아드 참여는 했는데 입상이 없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중에 뭐 자연계 입학사정관 뭐 과학인재 전형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 친구는 논술 전형에 조금 뭐 많이 네. 그 일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논술 전형은 수시 1차하고 또 2차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전에 논술 보는 대학이 있고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 보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연계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심을 하시는 게 문과하고 좀 달라서 자연계 논술은 수학하고 과학, 그러니까 내신 또는 모의 수능 공부하고 비례관계 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뭐 2학년이니까 뭐 지금부터 앞서서 논술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문의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논술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일선 선생님들도 자연계 학생들의 논술 가장 적정한 타임은 2학년 겨울방학. 네. 2학년 겨울방학 들어가면서 이제 수리 논술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논술은 실제적으로 요즘 대학들의 추세가 과학 논술의 비중을 좀 약화시키고 수리 논술 비중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아예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고려대는 뭐 과학이 이제 한 문제 정도 풀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강대라든지 한양대 이런 데는 또 수리 논술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 논술은 뭐 3학년 넘어가셔서 4월달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비중 자체가 내신 성적이 뭐 아주 나쁜 편도 아니니까 예. 논술 전형에서 손해볼 만큼은 아니거든요. 자연계는 특히나 한 문제 안에서 학생들이 작성하는 평균 논제보다 하나 정도만 더 잘 써도 내신 2등급을 커버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대학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아마 논술 전형에 아마 수시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논술 전형에서 우선 선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선 선발은 수학과학 1등급. 아니면 이제 성균관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과학의 등급 합이 3. 그때 이제 질문하시는 게 그럼 과학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두 과목이 평균 2등급이네. 이렇게 되면 이제 수학이 1일 때 합 3이 되겠죠. 3위. 네. 네. 그렇게 아마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모의 수능 성적도 그럼 최저 기준을 좀 맞추고 하려면 좀 어느 정도 합습이 돼야 될 텐데요. 수능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지금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듣고 계시죠? 네. 우리 아드님이신데 엄마가 생각하실 때 우리 아드님이 아침에 엄마가 깨워야 일어나요? 아니면 스스로 일어나요? 한 번만 말하면 일어나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영어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반복학습이 싫어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수학은 재미있으니까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이러는데 영어는 반복해야 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어휘라든지 특히 이번에 3학년도 9월 모의수능 우리가 보면 문법 문제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1등급 커트라인도 굉장히 낮아지고 그래서 2학년 때 수능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셔야 할 자연계니까 당연히 수학이지만 네. 수학하고 영어랑 같은 비중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런 다음에 과학을 하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이 국어가 되는 거죠. 예. 혹시 이과 학생인데 나는 국어를 잘해서 나머지를 덮을 테야 이러면 안 된다는 아하. 거예요. 네, 역시 어머니 최대 관건은
지금 2학기 남은 기간 동안에 내신 기간을 짧게 보시고 임팩트 있게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수능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영어 B 네.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수능의 난이도거든요. 외국어 영역에. 예. 그 정도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과학은 지금 아마 거의 2학년 때 배우는 게 온 과목일 거예요. 네. 온 과목 2과목이 좀 완성도가 높아져 있으니까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배우는 이제 2과목에 대한 예습. 네. 이거 이제 방학 들어가기 전에 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욕심이 우리 학생이 뭐 어느 대학을 가겠다라는 목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아마 이제 집이 서울이고요. 네.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연고대 목표를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목표 점수를 딱 정해드릴게요. 2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끼리 보는 시험에서의 네. 낮은 점수로 높은 등급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아. 네. 네, 실제 졸업생이 들어오면 네. 10만 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원점수 기준으로 점수를 정해드리면 언어 영역 90점 이상,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2문제 이상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수학이면 4점짜리 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94점 이상, 그리고 과학, 탐구 2과목은 만점을 맞았으면 좋겠는데 마지노 점수는 45점. 45점. 예,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주시고 역대 수능 등급 컷을 감안해서 어머니께서 방향을 정해주시면 이 학생은 분명히 내년 이맘때 아마 수시 원서를 쓰면서도 정시 가능성.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문계하고 자연계의 수시에 대한 그 관점 좀 달라야 된다고 봐요. 자연계 학생들은 수시에서 60%를 뽑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하시고 수능 대비를 했을 때 결국은 우선 선발에서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걸 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 지금 뭐 연세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어떻게 좀 어떤 대학들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연세대 외에? 네. 이제 정시 모집으로 가는 건 이제 수능 올려야 되는 네, 문제고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수능 모의고사가 좀 불안한데 수학과학 좋을 수 있거든요. 네. 1등급 만들어줘요. 네. 그러면 연세대, 고려대 혹은 뭐 서강대, 성균관대 모두 다 대부분 대학이 이제 성균관대부터는 수학과학이 이제 등급학 네. 3이지만 예. 연고대 부분은 수학과학 1등급일 때 우선 선발해 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계 평균 경쟁률이 이번에 6회 제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수학과학을 1등급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네. 그냥 한양대만 비근한 애로 들어도 2대1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이제 물론 과마다 예. 좀 다르겠지만 네네. 뭐 기계공학 이런 데 너무 세니까.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는 수학하고 과학에서 이제 내신이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수학과학 1등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여기에 네. 따라서 논술의 비중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아드님과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화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논술 중심 일반 전형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영어 능력 향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영어 성적의 1등급을 올리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 같고요. 자, 추천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논술 중심 전형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리 논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1차에 연세대학교, 수시 2차에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 예비 수험생들, 고2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봤습니다. 학귀성 선생님 그리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수험생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ext.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제 이름은 송단영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다윤이랑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종우 씨와 은미 씨에겐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쁜 얼굴의 두 딸은 이들 두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냥 아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낳고 안 낳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아들이 있는 이들이 처음 입양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큰딸을 입양하면서 얻은 행복에 막내도 입양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가 받을 상처나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이 걱정하셔서 좀 숨기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상처는 아이가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잠깐 좀 슬퍼하는 그 시기는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지금은 이제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고 낳아준 엄마도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이 되는 방법이 좀 다를 뿐 그냥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입양인 것 같아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 입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줄이가 하는 고의로 숭례문에 강으로 돌아가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신개념 수도권 시사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ou know the bed feels warmer, sleeping here alone. You know I dream in color and do the things I want.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en I'm alone.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이 뻐근하고 쑤시네. 많이 아파? 그러면 한의원 가서 부항 좀 떠봐.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한의원에서 몸에 유리병 같은 것을 붙여 치료하는 방법을 대부분 부항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부항은 병의 이름으로 오래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맞는 표현은 부항입니다. 부항단지에 불을 넣어 공기를 희박하게 만든 다음에 부스럼 자리에 붙여 부스럼의 고름이나 독혈을 빨아내는 일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어제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이 뻐근하고 쑤시네. 많이 아파? 그러면 한의원 가서 부항 좀 떠봐. 그냥 친구랑 놀다 오다가 알았어요. 그리고 가지 잡으러 왔는데 놀게 됐어요. 네, 상쾌해요. 기분 좋아요. TBS